4번 서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악의 국가폭력으로 주권자 국민이 무참하게 희생됐던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제주 도민들께서는 평화의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숭고한 4.3 정신은 5월 강주,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이겨내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 일 잘 하시죠? 정말 역대급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쉼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향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어물전 썩은 내가 난다. 이런 근거 없는 비난과 막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통령입니까? 0.73%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장동을 비롯한 수많은 수사와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를 견뎌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는 절체절명의 순간도 넘어섰습니다. 흉기로 목을 찔려 생사의 고비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의 그 어두운 123일을 지나고 마침내 우리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대통령,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 오직 국민밖에 모르는 대통령을 우리가 흔들리게 두고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날들을 아직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을 간 넘긴 지금 이렇게까지 흔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전 대표님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집권여당 대표가 당연히 내야 될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킨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낼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민주당도 지키고 민주당이 든든해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지키고 이재명 정부 성공시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지도부는 어떤 흔들림에도 이재명 정부를 굳건히 뒷받침하는 새로운 지도부, 당 정청 원팀이 돼서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부,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똘똘 뭉쳐 이재명 대통령 지키고 국민 주권정부 성공, 총선 승리, 민선 오기, 정권 재창출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향해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다짐했습니다. 평생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운 저 서미아의 저력을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쏟아붓기로 작심하고 나섰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불철주야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온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우리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 중심에서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최후보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눈이 안 보이는데 서미아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제게 맡겨진 소임 소홀히 하지 않고 성과를 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기호 4번 저 서미아를 최고위로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당원 동지 여러분, 검찰개혁주의자, 당원주권주의자, 최고위원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검찰개혁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법안 하나 통과됐다 해도 검찰개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검찰에는 8,000명이 넘는 직접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과 같은 자가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이성윤 힘없고 못 배우고 돈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등한 세상을 꼭 차별 없는 세상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이성윤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저 이성윤에게 끝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월 정청래 대표와 함께 당원 1인 1표 당원 개정을 했습니다. 1인 1표는 계파 정치 그리고 줄 세우기 정치를 깨는 기득권 정치를 깨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러나 여기저기서 1인 1표를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시커먼 속이야 뻔하지만 그 말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 동지 여러분도 한 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 이성윤 이제 당원 1인 1표가 시작입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는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을 사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호남 메가 클러스터가 흔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어디 김민석 후보의 개인 사업입니까? 어디 당대표 한 사람에 따라 흔들릴 사업 과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합치는 거 우리 모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권과 반칙에 맞섰던 바로 5.18 민주주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원동 여러분, 아직도 우리 당에는 특권과 반칙이 반치고 있습니다. 당헌에도 없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후보자 등록일에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달라고 생떼를 쓰고 급기야 투표가 끝난 후에 추가 투표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길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자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 1인 1표로서 이러한 반칙과 특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닭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 당원동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특권과 반칙을 심판해 주셔야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 이성윤 오직 당심, 오직 민심, 당문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끝까지, 그리고 당원주권정당 끝까지 저 이성윤이 선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이성윤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직 당심, 오직 민심, 기호 5번 최고위원 후보 한민수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픔과 용기를 간직하고 평화와 인권, 자치와 분권의 역사를 써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당대회 합동 연설을 하게 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제 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온전히 이어받아 2028년 총선에 승리하고 2030년 대선에 승리해서 제 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저 한민수의 꿈입니다. 그 꿈에 여기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를 출마하면서 전당대회 준비 기간 동안에 실제 경선을 치르며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단결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개혁진영은 단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도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적어도 사실에 입각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는 레버리지법을 정청래 당대표가 만들었다. 여기 국회의원들 다 계십니다. 저는 레버리지법이라는 법을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법률과 시행령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서미화 후보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거는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서미화 후보께서는 우리 정청래 후보와 당원들 앞에 정중하게 공개 사과하고 정청래 후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한편에서는 전대룩을 또 고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 룰을 바꾸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을 지켜오신 한 고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고모님은 1971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첫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2017년 문재인을 도왔고 2025년 이재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님이 저에게 전화로 절규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정청래를 좋아합니다. 한민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정청래를 찍고 한민수를 찍으려는데 제가 반명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시는 당원 동지들이 우리 고모님의 절규에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8.27 전당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입증해 주십시오. 1인 1표가 적용되는 첫 정기당원대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 동지 아닙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혁당 대표 기후번 정청래와 개혁 최고위원 기호번 한민수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민주당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제주도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또 우리 위성곤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또 지방의원 여러분, 4.3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과 강력한 연대를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지난 7월 30일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100길로 왕복 4시간 섬소년 김대중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시작했을까? 왜 소년 김대중은 어떤 꿈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는가? 소수의 한결을 뛰어넘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세상,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대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뒤따랐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승리하는 김대중을 위해서 기업인뿐만 아니라 노동자와도 연대를 했고 세대를 뛰어넘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에드워드 케네디, 일본의 낙거선의 총리와도 연대를 통해서 비주류 김대중 대통령은 주류가 되기 위한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온갖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DJP 연합을 통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최초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김대중의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김대중은 이기는 민주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김대중의 정신, 이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이 당을 하나로 모으고 갈기갈기 찢겨진 당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저의 부친 훈홍 김상현 선생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인본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갈 때 소외됐던 당원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당원들의 눈물을 닦아뒀던 인본 정치의 훈홍 김상현 선생. 이기는 민주당과 하나된 민주당을 결합해서 우리 민주당의 뿌리가 내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기는 민주당, 하나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 김영호, 훈홍 김상현 선생의 DNA를 받아서 지금 분열과 갈등이 조짐이 있는 이 민주당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좋다는 아닙니다. 우리 당내 분열 세력이 있다면, 우리 당내 동지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동지들이 있더라면 저는 강력히 꾸짖고 질서를 바로잡고 확실히 삼선 국회의원의 제 역할 통해서 하나된 민주당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삼선 국회의원이 꼭 필요한 시대적인 흐름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28년도 총선과 2030년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떠난 2030을 다시 우리의 지지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년 김민석을 영입하고 청년 송영길을 영입했듯이 이제 우리도 2030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선택하는 청년이 아니라 당의 2030 담론위원회를 만들어서 2030 스스로가 시대적 담론을 스스로 만들고 제시해서 우리 민주당이 2030이 주인되는 그런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78년 전 제주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하여 희생됐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에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저는 작년까지 그런 어려움을, 국가폭력을 겪었습니다. 3번의 구속, 550일의 구속기간, 한평 남짓한 독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일으켜 주셨던 것은 바로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한 차례도 쉬지 않고 하루 10분 면회 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희망과 위로를 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평당원 출신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평당원 여러분, 여러분들이시고 저는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당원들 여러분, 현재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지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민생의 어려운 이 폭염 속에 길거리를 헤매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투표를 겪으면서 이미 투표를 하고 합동연설을 하기 때문에 정견 발표하고 투표하는 게 맞지 않냐?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투표 쿠데타라고 강박하고 있습니다. 1인 1표 정당주의 맞습니까? 짝짓기를 하면서 당원들의 당심을 호도하는, 이게
주권, 당원 주권 정당 맞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원의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정청래 대표님께 결단을 요구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죠. 1대3으로 2대1로 때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강의 앞물이 장강의 뒷문을 막아서면 안 됩니다. 장강, 후랑, 추전랑 장강의 뒷물에 길을 열어야 합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막으면 쓰러집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김용 제주의 당원 동지 앞에서 제주 선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김용 첫째, 우리 민주당은 구태와 결별한다. 미래로 간다. 이재명과 함께 미래로 간다. 둘째, 우리 민주당은 개파 나누기 하지 않고 모두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모두의 민주당으로 간다. 맞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 민주당은 혁신의 길로 간다. 우리 민주당은 피가 흘리고 가죽이 벗겨져도 변해야 합니다. 기존의 구태로는 안 됩니다.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평당원, 우리 400만 평당원의 힘을 믿고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의 앞을 막아서는 구태, 기득권, 카르텔을 앞장서서 몰살시키겠습니다. 길을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민주당답게 네, 감사합니다. 기호 한화우주센터 국가위성우주센터가 있는 제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설의 과방위원장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반기 과방위는 이미 전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AI 지능법, AI DC법, 그것을 넘어 양자지능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가 방송 장악만 저지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제주도를 위해 필요한 법 대부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 잘하는 최민희, 일 하나는 딱 부러지게 하는 최민희에게 최고위원 하나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걱정은 당 정체성 혼란입니다. 언제부턴가 문조 털레유, 문재인 대통령을 혐오 조롱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혐오 조롱합니다. 이런 민주당의 역사 부정, 정청래 개혁 지도부 만들어서 일소하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공정을 잃었습니다. 2030 얘기하는데 공정하지 않은 민주당 2030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당대표 경선 공정했습니까? 갑자기 당원 당규 어기며 선호투표제를 도입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자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지만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는데 특혜를 달랍니다. 받아들였어요. 제가 억울하게 2022년에 당했었거든요. 근데 끝이 없습니다. 하다 경선 중에 미투표자 보완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아니 100% 투표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경선 전에 하셔야죠. 이게 공정한 겁니까 여러분? 당원들은 1개월만 당비 안 내도 투표권 안 주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진짜 깝깝합니다. 이중자 때 너무하세요. 심지어 저쪽 후보 측은요 배제 투표 웹자보까지 돕니다. 짝짓기요?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짝짓기로 매도하고 본인들도 하면서 당 선관위는 정청래 쪽만 문제 삼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1인 1표 사수입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1인 1표 찬성한다면서 10년 된 당원, 20년 된 당원한테는 권한을 더 주세요. 이게 1인 1표 사수입니까? 1인 1표 흔들기 하면서 1인 1표 찬성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1인 1표의 위력을 보여주십시오. 강력한 개혁 지도부 만들어 주십시오.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 (4.3) 항쟁, (4.19) 5.18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우리는 친일과 군부 기득권을 타파했습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 기득권의 본령, 권력의 신여였던 검찰, 법안으로는 검찰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통 집단입니까? 정청래 개혁 당대표가 없어지자마자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검찰 수사권 더 강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방심해도 검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강력한 개혁 대표 정청래 만들어 주셔야 검찰개혁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개혁해야 삽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지켜주십시오.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게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의 서슬 퍼렇던 전두환 군사정권, 차가운 겨울밤, 제주도 협재. 제주 친구들은 밤 11시 불을 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프레시를 켰습니다. 너희 동네 광주에 5.18 있잖아. 여기 제주엔 더 큰 게 있었어. 말도 잘 안 해. 4.3이라고 그래.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알아볼 데도 없어. 산에도 가보고 폭포에도 가보고 깊은 곶자왈 숲 다 뒤지고 다녀. 잘 못 찾겠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광주에서 왔다는 저한테 이렇게 속삭일까.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내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박선원, 위기에 강한 박선원 기호 7번입니다. 다시 2020년 박선원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4.3을 마주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나의 동지 문대림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송악산 알뜨르 비행장 끄트머리 서달모름이 있다. 거기 깊이 패인 연못이 있다. 애비 금속이라는 이름으로 100명도 훨씬 넘는, 아마도 200명 정도 도민이 돌아가셨다. 백조일손이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됐다. 저를 이끌었습니다. 4.3의 아픔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징표, 학살을 추모하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국방부를 설득했습니다. 공군에 요청했습니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국가 폭력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4.3을 온몸으로 보듬어 드립니다. 4.3의 아픈 기억하는 제주에서 다시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박선원이 책임지겠습니다. 박선원이 내란 청산시키겠습니다. 4.3과 5.18이 있어 12.3 내란을 물리쳤습니다. 제주와 광주가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제주에서 서귀포, 협재에서 함덕, 성산포, 한라산, 백록담,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세화 종달 해변까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부족합니다. 더욱 밝고 활기차고 행복한 평화의 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고 아름다운 제주, 저는 단 하나 확실한 약속을 드립니다. 제주여, 한라산이여,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원하는 것 다 해내겠습니다. 박선원이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있어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킵시다. 힘을 모읍시다. 다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민주정부 재집권합시다. 우리 제주도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열어갑시다. 이재명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있고 강한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 능력 있는 지도부, 일할 줄 아는 지도부, 국정이 무엇인지 감 잡고 있는 그 새로운 지도부로 평화의 섬 제주를 완전히 새롭게 도약시킵시다. 오늘 평화의 섬에서 만났습니다. 위기에 강한 박선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새로운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어떤 말도 상처되는 말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만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제주 바다처럼 속 시원하게 하나가 됩시다. 160만 당원 5,200만 국민이 화합을 원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영원하라 제주여, 민주정부 승리, 제주서 하나가 돼서 해냅시다. 기호 7번 박선원입니다. 부탁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섬 제주에 와서 당원 동지들 만나니까 정말로 기쁩니다. 20세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21세기를 맞을 수 없다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4.3 특별법 서명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의 제도화로 이어지는 그 긴 시간은 국가와 제주가 화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싸우고 견뎌온 제주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동의한다 큰 소리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독한 지역 불균형 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과 힘차게 싸워나갈 지도부를 구성하는 시간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손으로 세운 이재명 정부와 힘을 합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성과뿐 아니라 실패까지도 무한 책임지는 대체불가 민주당 지도부를 만드는 시간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28년 총선과 30년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기 위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시간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많은 당원 동지들은 상처를 받고 국민들은 실망합니다. 어저께 제게 전화 왔습니다. 70녹은 노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니 딱 숨이 멎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런 지도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국민과 소통 잘하는 지도부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기가 필요한 시간에 4글자, 8글자로 선언해버리는 그런 지도부가 아니라 진지하게 국민들과 토론하고 전문가들 찾아서 의견을 듣는, 국민을 찾아가 의견을 듣는 그런 지도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삶에 관심 있는 지도부, 그런 지도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어층이 흔들린다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국민 믿고 가는 그런 지도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당심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외치는 그런 지도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다운 넉넉함을 갖춘 그런 지도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화냅니다. 너희들 전당대회 어디에 국민들이 들어있냐고. 우리 집권 여당다운 넉넉함을 갖춘 그런 지도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난주 연설회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전 총리가 국민 앞에 돌아온 탕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한 사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하라고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후보에게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내고 포도주 한 잔 대접할 정도의 그런 넉넉함, 그런 아량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없는 민주당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꽁꽁 싸매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믿고 갑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정치하는 진정한 이유가, 우리가 입당 원서 들고 쫓아다닌 이유가 국민들이 기뻐하는 정치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만족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 국민이 기뻐하는 정치, 그런 정치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합시다. 아직 이 대한민국에 민주당의 깃발 하나 꽂아보지 못한 그 땅이 있다는 거, 대구 경북에서는 자신이 찍은 표가 사표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꾸준하게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그 국민들이 안타깝고 사랑스러워서 여전히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뛰어다니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저는 제주의 외손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고성초등학교를 지으신 저희 외증조부께서 그 초등학교의 1회가 박주현 의원님의 아버지시고 박주현 의원님이 33회신데 이곳 제주도 오셔서 함덕, 조천 두 초등학교를 지으셨습니다. 전남에서 제주로, 제주에서 일본으로, 다시 제주로 이렇게 넘나들었던 우리 제주의 역사를 저희 집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4.3을 참배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수천 명을 희생한 광주가 이제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오고 있는데 수만 명의 상처가 있어서 참배할 때마다 입이 딱 벌어져서 사실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우리 제주는 언제쯤 폄하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년이 온다가 광주로,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주로, 참으로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의 우리보다도 세계가 먼저 제주를 인정하였습니다. 노벨 문학상으로 한강으로 제주를 인정해준 세계인들 앞에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제주에 대한 폄하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그리고 전남이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대도약의 성지로 이제 탈바꿈하듯이 저는 제주도 4.3의 역사를 완전히 극복하면 새로운 도약의 성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위성군 지사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는 꼭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보태고 싶습니다. 교통은 기본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본사회를 지향합니다. 저는 제주를 포함한 모든 섬들과 함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섬인 제주의 기본권인 기본교통의 문제를 반드시 당이 부여안고 반드시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섬 제주, 저의 외가의 섬 제주로 오기 전에 호남을 한 바퀴 한 주 내내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남에 뿌리를 둔 많은 분들이 이곳 제주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걱정, 그분들의 기대, 그분들의 바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곳 제주에서 4.3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을 하겠다는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제 화해와 화합과 단합과 단결과 미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 사실 별로 화내지 않는 정치인인데, 그렇게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데 1년 동안 잘 절제했는데 나오고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화도 많이 나고 격정도 있었습니다. 당이 운영된 모습에 대한 저의 격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나의 격정이 옳은가? 격정의 방향은 맞지만 그 격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주부터 그 격정을 점차 평상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주에서 제 스스로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서로 다름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탁월하고 문화적인 하나의 됨의 장소를 선택하신 이 제주도에서 제 스스로와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당대표가 되면 그 기간에 있었던 저 자신의 격정과 분노를 다 내려놓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당의 토론 문화를 대혁신하겠습니다. 멸칭은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 당원끼리 비하하고, 왜 당원끼리 비난하고, 왜 당원끼리 욕합니까? 이미 검증된 사실에 대한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남긴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에 공감합니다. 태도와 문화와 언어의 대혁신을 통해서 우리 당의 토론 문화를 품격 있는 당원 주권 문화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실력만 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분이 저를 찍었는지 아닌지, 물론 선거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지켜볼 겁니다.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을 더 좋아하겠죠. 그러나 인사를 할 때는 역량만 보겠습니다. 오직 역량만 보는 실력주의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했듯이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실력주의 인사로 올스타가 다 뛰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이 화합하려면 당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원들끼리 의심하는 구조를 이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중당적, 비자발 입당, 유령당원 끝장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끝장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당내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문제 또한 해결하겠습니다. 당원 정비의 방향이 잡히면 조국 혁신당과의 상생 화합 협력의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은 저도 모릅니다. 합당이 될지 연대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폭탄 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가 아니라 김민석은 절차와 수기와 당원의 결단을 통해서 절차는 민주적이고 과정은 수기적이고 결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민주진영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진영의 동지들은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민주진보 연대를 이뤄내는데 최상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달기냐 달걀이냐를 끝장내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화합하며 확장해 왔습니다. 단단하게 확장하고 그 위에 보수, 진보, 중도
모든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통령과 함께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드는 대체불가 당.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4.3 영령들의 언원이 깃든 제주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가까운 제주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1인 1표제의 힘을 믿고 온갖 가시덤불 내치며 여기까지 달려온 정청래입니다. 2대1, 3대1, 4대1로 두들겨 맞고 피 철철 흘리며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그리고 화합하고 용서하겠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반문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대 비밀 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면서요. 이거는 덮어두는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 화합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순서 아니겠습니까? 뻔뻔합니다. 어찌 지고 빠집니까?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피멍들게 하고 이제는 됐습니까? 이제는 효과를 다 봤습니까? 표만이 얻으셨습니까? 그럴 이제가 뻔뻔하다고 하는 겁니다.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날아간 것이 단일화를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노무현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몽준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김민석의 자기 정치였습니까? 이거에 대해 이번 전당대회는 사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패배가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공격해놓고 4년 후에는 정청래를 공격합니다. 남탓 전문가입니까? 본인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겸허하게 성찰하는 자세, 그것이 품격 있는 전당대회입니다.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저는 당대표가 되어 호남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송정역 목포 구간 78km KTX 속도 개선 사업을 필요해서 호남 지역의 예산을 두었습니다. 호남발전을 위해서 호남발전 특위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노력해온 호남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에 세웁니다. 2차 TV 토론 잘 보셨죠?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물, 전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즉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국가 산단을 지정해야 하며 광역 교통망을 설계하고 그리고 정지 요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속도전 추진력, 돌파력은 정청래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청래가 제일 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3대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유령,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김민석 의원은 윤리감찰을 통해서 신천지가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1호 조치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되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마치 안 될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또 말도 되지 않는 마타도어 거짓 선동이 있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옵니까? 어째 이런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 언어 도단입니다.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당과의 의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은가?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노상호들이 호남으로 달려가 이 떼학변 밑에서 대전에서 왔습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이분들이 왜 분노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까? 이분들을 불러낸 것은 김민석입니다. 깨끗하게 2002년 다시 한번 사과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과의 의리, 대통령과의 의리는 이 정청래가 지킵니다. 의리도 지켜본 사람이 지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합니다. 의리 하나만큼은 정청래가 의리의리합니다. 여러분,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강력한 개혁 대표 정청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저희가 원고 없이 원래 연설하는데 오늘은 정말 정제되게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의 기호, 이재명의 기호, 승리의 기호,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4.3 사건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일어선 제주에서 고등학생으로 광주 5.18을 온몸으로 겪은 저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했으면서도 뒤따를 차별과 멸시에 서러운 울음조차 낼 수 없었던 역사를 제주와 광주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통한의 역사는 저 송영길에게도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새로운 바람으로 저 송영길을 세워주십시오. 저 송영길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329일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무죄로 당당히 돌아와 당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전통에는 대표의 연임이 없습니다.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끈 추미애 대표도, 총선 압승을 이끈 이해찬 대표도 연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에서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예외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연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1인 1표도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개혁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함께 이뤄냈고 개혁의 결과에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사법개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받고도 반년째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대법관 자리가 2자리가 빕니다.
조의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으로 동조했고, 대선에는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으로 개입했고, 이제는 헌법기관 구성마저 해태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조의대 탄핵 송영길이 추진하겠습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마무리됐고 사법개혁은 저 송영길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생의 시간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소상공인의 빚, 그리고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이에 대한 실수요자 금융 지원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개혁 경쟁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을 거냐의 경쟁입니다.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우경화된 강대국의 압박에 대통령 홀로 맞서는데 안에서는 당정 간의 엇박자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 후 치른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의 표를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두 가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까지 품어서 민주당을 다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며 다수를 만들 것인가? 대통령 흔들다가 다 잃을 것인가? 내란의 종식도 개혁의 완성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당대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을 흔들지 않고 지킬 사람. 목발을 짚고 이재명을 지켰고 개항을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이심송심 당청 동생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둘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했고 참패한 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가 될 사람. 받아쓰기 리더십으로는 민심을 받들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토의하고 수기에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당대표 송영길이 적임적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송영길의 제안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용산 수십만 평 국민평형 5만호 공급, 오세훈 시장이 안 된다고 가로막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 후보의 제안이 정부의 정책이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합리적 가격의 분양주택, 서울시장이 막더라도 저 송영길이 뚫어내겠습니다. 저 송영길,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젊은 피 1호, 노무현 후보의 수행실장, 문재인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이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때는 당대표로서 온몸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의 역사 전체와 함께 뛰어온 민주당의 뿌리 송영길입니다. 논바닥처럼 갈라진 당을 하나로 만들 유일한 선택 송영길 부탁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제주를 해저 KTX로 연결하고 4.3의 완전한 해결과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제주대 병원의 상급 종합병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위성론 도지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도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꽃이 지고 나니까 봄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도 봉화마을에 가서 울었고 저 스스로도 반성을 했습니다. 지몬미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꽃이 지니까 봄인 줄 알았다. 이재명 가고 나니까 또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가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개인 이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국가 원수 통합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말이 약간 100% 만족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론 내면 존중하고 뒷받침하고 하나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1번 이재명의 동지 송영길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